오늘 오후 3시자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먼저 그 전에 제기되었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제 파기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환송이라는 뜻은 그 종전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 자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해라고 하는 거, 요걸 환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기 자판과 파기 환송 중에서 현재는 파기 환송이 내려졌기 때문에 결국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가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환송받은 환송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너희가 잘못 판결했어 라고 이제 판단한 부분에 관해서는요, 그걸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고등법원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가지고 사실 이제 법리적인 판단은 대부분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느냐? 사실은 이 대선, 그리고 이 대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의 법 기술적인 어떤 테크닉들, 그리고 어떤 시점, 이런 것들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불소추 특권에 관한 해석, 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행보와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을 봤을 때 후보를 교체할 수는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완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 끝났느냐? 일단 아직 이 어수선한 전국이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송심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에 관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미 공직자로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미 선출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선고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여전히 이제 항소, 상고, 그리고 다시 환송심을 통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선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거는요, 이 소추라는 용어는 이제 법에서는 뭐냐면요, 검사가 피고인을 법원에다가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기소라는 용어로도 쓰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는 그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되었던 그런 특수한 특정한 죄를 제외하고는 이제 소추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소추당한 그 범죄로 인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만약에 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그 판결은 정당한가? 그 당시에 소추되었던 그 사건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단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문헌상으로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마 결국은 또다시 뜨거운 국민적 논쟁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이제 넘겨받은 재판부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유죄다 무죄다 뭐 이런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공소권이 없다거나 공소를 기각한다거나 이런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애초부터 공소가 잘못되었다면 그 공소가 잘못되었으니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이 사건에 관해 가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그 당시 임기 중에 소추된 사건뿐만 아니라 임기 전에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고 본다면 아마 위와 같은 판결을, 이제 공소기각과 같은 판결을 하겠죠. 반면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선출 전에 있었던 소추로 인하여 선출이 된 후에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같은 취지에서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뭐 그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될지 아닐지 그것까지는 알기가 어렵겠지만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서 봐야 되는 형편인데요. 먼저 고등법원 지금 파기환송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심 법원이 대선 전에 판결을 하는 경우, 대선 전에 예를 들면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사실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판단되었던 부분 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상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의 사건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채로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번처럼 아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선이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그 불소추 특권에 관한 해석례가 발생을 하겠죠. 반면에 이제 고등법원이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판결을 환송심 판결에서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굳이 이거에 관해 가지고 사실은 다시 재상고를 할 실익은 정치적으로는 적을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명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 여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해볼 뭐 여지는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내려갔던 이 사건이 내려간 이제 환송심 고등법원에서 일단 첫 번째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판결의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대선 이전일 것이냐 아니면 대선 이후일 것이냐. 대선 이전이 된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법원에 계류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여러모로 이제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에 하나 그 전에 100만 원이 미만되는 이제 벌금형으로 이 논쟁이 불식시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대선을 맞이하게 되고 선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혹을 하나 달고 가게 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아무리 뭐 본인 딴에는 이제 떳떳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국민들이 또 그거를 완전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부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이제 구속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너무 많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법적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법에 대해서 좀 불신도 좀 깊어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헌재 탄핵 결정이 되었든 또는 이번 대법원의 이재명에 대한 그 파기환송 판결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된 판결이니 뭐 잘된 판결이니 계속해서 왈가왈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 뭔가를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기관 자체가 우리가 다 부정해버리는 셈이 되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법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좀 그런 태도를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후속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